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먼저 YTN 국제부를 연결해서 나라 밖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전준영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사건 얘기부터 해보죠. 네. 이 칠레에 나가 있는 한국 외교관이 미성년자를 성추행하는 장면, 이 방송사의 몰래카메라에 포착됐다고요? 네, 한국인으로서는 정말 부끄러운 사건인데요. 이 칠레 한 여학생이 현지에 파견된 한국 외교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현지 방송사에 제보를 했습니다. 이 외교관은 현지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는데 여학생들과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이 제보를 받은 방송사 시사 고발 프로그램 제작진이 곧바로 확인에 나섰습니다. 다른 여학생을 접근시켜서 이른바 함정 취재를 했는데 이 외교관이 여지없이 걸려들었습니다. 이 제작진이 섭외한 현지 소녀와 대화를 나누는가 싶더니 뽀뽀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입맞춤을 시도하기도 했고요. 또 싫다는 소녀를 억지로 실내로 끌어당기면서 신체 접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성추행 모습을 모두 확인한 뒤에 방송사 측이 몰래카메라 촬영 사실을 알렸더니 이 외교관은 제발 부탁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허리 숙여 통사정하기도 했는데 이런 모습까지 고스란히 모두 전파를 탔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학생들은 2명으로 모두 미성년자인데 이 학생들은 인터뷰에서 자살도 생각할 만큼 수치스러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게 정말 충격적이고 이게 수치스러운 일인데요. 이 파장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현지 반응은 어떤가요? 네, 예상 가능하시겠지만 칠레 현지에서는 이미 한국 외교관에 대한 비난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본방송이 나가기 며칠 전에 예고편이 공개됐는데 우리 예고편은 60만 명이 시청을 했고요.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는데 이 한국어를 배우려던 소녀들이 농락당했다 이런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칠레 현재는 3,000명 정도 되는 교민들이 있는데 이 교민들도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라 망신이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현지에서 생활해야 하는 교민 사회에 불똥이 튀기지는 않을까 이런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일부 교민들은 한국인으로서 대신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칠레를 비롯한 중남미에서는 요즘 이 한국의 K-팝 또는 이 드라마의 인기가 높아서 이 청소년을 중심으로 마니아 측이 형성돼 있을 정도인데요. 이번 사건이 중남미에 부는 한류 바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외교부는 해당 외교관이 직무 정지 상태라면서 곧 소환해서 조사한 뒤에 처벌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참 이게 우리나라 외교관, 이 외국 그 나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얼굴인데 네. 우리나라 얼굴에 먹칠을 한 셈이에요. 나라가 네네. 지금 이렇게 좀 이 혼란스러울수록 정말 좀 책임감 있게 좀 행동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소식 볼게요. 네네.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미 대선 개입 논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미국 민주당이 연방의회에 공식 진상조사를 요구했다고요? 네, 이게 미 중앙정보국 CIA가 촉발을 한 사건이죠.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미 대선 당시에 러시아가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 이메일을 해킹해서 힐러리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을 흘렸다는 건데요. 민주당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미국이 외세의 공격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연방의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뿐만이 아니고요. 이 공화당 그리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까지도 이 러시아의 대선 개입을 기정사실로 인정하면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CIA 그리고 FBI까지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 측은 계속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보당국에 대해서는 러시아 개입 증거가 있으면 언론에다가 흘리지 말고 투명하게 공개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러시아가 설사 이 트럼프의 당선을 도우려고 해킹을 시도했더라도 대선 결과가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이 힐러리 선거 캠프에서는 이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를 이 백악관의 애완견으로 삼고 싶어서 이번 해킹에 관여했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는데요. 미 역사상 가장 지저분한 선거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이번 대선이 끝난 후에도 후유증이 쉽게 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군요. 자, 네네. 중국 소식 한번 알아볼게요. 네. 최근 중국에서 이 한국인을 상대로 해서 유흥업소 호객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요? 네, 이 주중 한국 대사관이 최근에 중국 내 유흥업소 호객 행위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박람회나 전시회가 많이 열리는 상하이에서 이런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한국인들이 길에서 호객꾼을 따라갔다가 협박을 당해서 거액의 바가지 요금을 내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이 중국 호객꾼들이 자주 쓰는 수법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값싸고 좋은 술집이나 마사지 업소가 있다. 뭐 이렇게 소개해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해서 택시를 타고 함께 이동을 합니다. 이후에 술집에 가서는 술을 권하다가 갑자기 건장한 종업원들이 등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종업원들이 흉기로 겁을 주거나 폭행을 하면서 현금을 빼앗기도 하고요. 또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받아서 수백만 원씩 이 서비스 요금을 결제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 수시로 업소를 변경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도 찾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혹시라도 이런 피해를 당하면 업소 명의나 주변 건물을 잘 기억한 뒤에 곧바로 110 신고 전화를 눌러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낯선 사람 따라가면 안 되겠죠. 네네. 자, 또 이 일본 공항에서요. 앞으로는 탑승객이 아니더라도 이 보안구역까지 들어가서 비행기 탑승 직전까지 지인들을 배웅할 수 있다. 이거 사실인가요? 예, 보통 이 공항에 가면 보안 검색 때부터는 이 탑승객만 출입할 수 있고 배웅하러 온 사람은 그 앞에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예, 근데 일본 정부가 일부 국내선 터미널에 대해서는 검색대를 지나서 탑승하기 직전까지 지인을 배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대상이 되는 공항은 뭐 한정돼 있습니다. 민간이 위탁 운영하는 지방공항 8곳인데요. 배웅하는 사람이 보안구역에 들어가려면 탑승객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가 이런 규제 완화책을 마련한 이유를 보면 이 지역 특산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배웅하러 나온 사람들이 이 보안구역에 들어가면 탑승객과 함께 뭐 식사도 하고 뭐 쇼핑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자연스럽게 이 지역 특산물 판매도 촉진을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소식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전준형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이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에서 위원으로 활동 중인 새누리당의 이만희 의원 그리고 이완영 의원, 이 청문회에 앞서서 증인들과 사전에 만나 위증을 모의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오후에 국조특위가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국조특위 위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네, 자, 오늘 국조특위 긴급회의 소식이 있었는데요. 의원님 예. 참석하셨습니까? 예,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어떤 자리였나요? 예, 오늘은 전체회의가 김종태 위원장이 개최를 요구해서 받아들이는 회의였는데요. 네. 원칙적으로 이와 같은 회의는 여야 간의 합의하에 보통은 이루어지는데 오늘은 야당의 동의 없이 이 단체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회의를 개최한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완영, 이만희 의원은 참석을 했고요. 예, 두 분 다 참석은 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해명이 나왔습니까? 예, 오늘 이 자리는 이완희 두 의원이 위증지시의 교사 의혹에 대한 일방적인 해명을 듣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셔서 두 의원의 해명 내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이완영 의원 해명이 나오던데 그건 별도 단독 기자회견을 한 거죠? 정론관에서 개인적인 의견 발표를 한 것입니다. 네. 자, 그럼 지금 국민들도 다 알고 있고요. 주말부터 이게 워낙 큰 이슈로 떠올랐는데, 자, 사전 입맞춤 이렇게 얘기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판단은 어떠세요? 예, 이것을 이제 시간적으로 본다면은 15일 날 청문회에서 실제 내용이 그런 내용이 오고 갈 수는 있었겠죠. 네. 문제는 이런 청문회가 일어나기 이전에 13일자죠. 13일자에 오영태가 15일자 청문회에서 태블릿 PC의 출처 그리고 그에 관련돼서 이와 같은 내용의 위증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이다가 미리 공개를 한 점이 문제인 것입니다. 네네. 이후에 미래에 일어날 위증에 대해서 말을 했고 구체적인 제목까지 말을 했었죠. 네. 근데 그게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너무 이상했던 것이요. 대부분 4차 청문회 직접 생방송으로 지켜본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박헌영 과장이 이 태블릿 PC를 고영태 씨가 쓰는 걸 본 적이 있다 이야기하고 이어서 이
충전기를 사오라고 시켰는데 사가지 못해서 핀잔을 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진술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그 다음 날 보니까 이미 이틀 전에 똑같은 얘기를 고영태 씨가 예언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박건영 과장이 그런 내용을 알 수는 있을 수 있으나 네. 예, 그날 질의응답 내용을 보면 굳이 그런 내용을 답변하지 않았어도 될 것인데 네네. 굳이 자세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특히 그 태블릿 PC의 주인을 고영토로 본 이유가 무엇인지 근거, 기억의 주체가 무엇인지에서 본인이 PC 충전기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 겁니다. 네네. 근데 그 부분은 관련된 사람이 아니면 그리고 그러는 내용으로 지수하기로 사전에 합의된 내용이 아니면은 네. 그 시점에 나오기는 사실 어려운 이야기인 것은 맞죠. 네. 근데 그런 내용이 이틀 전에 이미 그와 같은 질문 답변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고 지술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과정에 무언가 석연치 않은 과정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의 판단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만희 의원도 워낙 완강히 사실 무근이다, 법적 조치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의원님 그런데요. 사실 이 이완영 의원에 관해서는 그동안 좀 이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네, 본인이 간사를 사퇴하기도 했잖아요. 예. 이 새누리당 내에서조차도 이 국정조사를 방해하러 들어왔느냐 이런 비판이 나온 바도 있는데 이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동안 좀 어땠어요? 느낌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예, 물론 이제 통상적으로 여당, 야당이 나누어서 국정조사를 한다면은 네. 여당 쪽에서 자기 쪽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무리한 주장을 많이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번 국조의 경우에는 다수의 새누리당 의원들조차도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취지에 공감을 해가지고 네. 자신들이 불리한 내용도 열심히 진상규명하는데 보태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완희 의원께서는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다른 의원들의 열의에 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진상규명을 진실을 핵심을 자꾸 호도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특히 진상규명의 가장 중요한 증인들을 네. 선정하고 채택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반대를 여러 차례 하셔서 저희들이 진실 발견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증인들 채택이 무산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러고 보니까 이완영 의원이 재벌 총수 이 증인 채택에도 일부 반대했던 바가 있고 또는 청문회 중에 이 JTBC 손석희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이런 또 주장을 하기도 했고 그랬었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정유라에게 거액을 송금하는 행위를 받고 있는 삼성의 미러킬라실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 즉 장충기 사장을 네. 증인을 채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네네네. 새누리당 그랬어요. 의원들조차도 그분은 장충기 사장이 직접 나와서 증언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여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께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어서 증인 채택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한 태블릿 PC의 출처에 관해서 굳이 손석희 사장까지 부를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실무사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럼에도 이제 손석희 사장을 꼭 불러야 된다고 해서 다른 증인과의 증인 채택에 연결적으로 적당히 기립들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점은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네. 자, 의원님 이제 국민들의 의혹은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최순실은 법정에 나왔고요. 구속 수감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박영선 의원이 왜 육성 녹취를 공개했었잖아요. 고영태에게 좀 이 죄를 몰기 위해서 뭔가 짜맞추기를 시도한 정황 그런 취지의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지금 어찌 보면은 여당의 의원, 국조특위 위원들조차도 최순실의 시나리오처럼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럼 최순실 게이트의 실제 몸통은 새누리당인 거 아니냐 이런 국민들의 의혹이 나오는데 이 논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제 앞에 탄핵 결정에 촛불 집회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새누리도 공범이다. 이런 말을 많이 그랬었죠. 네. 새누리도 공범이다. 그것에 이번 사태에 이르기는 그 과정까지의 문제도 있지만은 이후 이 범죄 그리고 이걸 밝히는 과정에 있어서도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최순실은 현재 구속되어 있지만은 현역 의원 이완영, 이만희 의원에게 아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청와대가 관련하고 있지 않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보고 계시군요. 자, 지난번 1차 청문회, 그러니까 재벌 총수 9명이 동시에 나왔던
그 청문회 당시에 삼성 측에서 국회에 증인 채택을 좀 하지 말아달라 이런 로비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돌았는데요. 이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증인을 빼달라 이런 요구 혹은 또 말을 맞추는 이런 일들 의원님 보시기에 좀 비일비재합니까? 특히 이제 1차 청문회 저희 나라에 8대 재벌들 회장이 모두 다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통상적으로 재벌 회장들이 그런 자리에 서기는 좀 어려웠던 그렇죠. 전례들이 있었고요. 네. 하지만 이번 사태의 중요성 그리고 긴급성을 참작을 해서 모두 다 증인 채택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저희 위원회라든지 각 개별 위원들 그 위원장을 상대로 각 재벌리더 증을 빼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은 그거 적절치 않다는 판단하에서 모두 다 참석을 한 것이죠. 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있기는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의원님 이제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한번 이거 여쭤볼게요. 이 위증교사, 이게 만에 하나 사실로 밝혀지면요. 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 건가요? 예, 미리 이제 일반 형법상의 위증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에 10년 이하 징역이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증언 등에 관한 범죄를 했다 이하면은 이걸 더 엄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10년 자체가 높습니다. 네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게 엄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예전에 국회에서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유야무야 예하간의 정경으로 끝내다가 유야무야 한 적이 많이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는 위원장도 그렇고 저희 위원들도 이번 국회 청문회가 얼마나 중요한 청문회고 네. 실제 발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위증의 점이 있다면은 이후에도 흐지부지함이 없이 반드시 고발해서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대통령은 직무정지에 들어갔고요. 최순실 씨는 구속 수감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청문회장에서 정말 이런 의혹들이 매일 터져 나오니까 국민들은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데 말이죠. 자, 결국 그러면은요. 문제는 이제 진위 문제는 조금 더 이 조사를 해본다 하더라도 이 두 의원 교체가 불가피하지 않나 싶은데 오늘 좀 회의에서 김성태 위원장 입장이 나왔습니까? 예, 아직 오늘은 두 의원들의 해명 자체를 일단 듣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랬다 그러셨죠? 20일이 될지 21일이 될지 모르겠으나 이후에 해명도 들어보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들어온 후에 네네. 그런 유혹이 명확히 가시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야당 쪽에서는 두 의원의 국조에서 사퇴하는 게 맞다. 다른 일로 대체해달라는 요구를 할 것이고 네. 위원장께서도 어떤 게 적절하게 위원회를 이끌어가는지 한번 고심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야 합의 없이 긴급하게 모여진 회의였다고 아까 말씀하셨고요. 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석 안 한 걸로 지금 전해졌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차후에 여야 합의로 또 두 의원의 소명도 들어보고 판단이 내려지게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5차 청문회 22일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출석이 확정된 증인은 누구 있나요? 일단 출석은 18명에 대해서 네. 의견이 되어 있는데 주로 이전에 불출석했던 사람들, 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우병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안봉근, 이재만, 유진룡, 이상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네. 미국에 있던 조대희, 조효, 네, 미국에 있던 장군 이런 네.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출석한 증인들이 대부분이 있어서 이분들이 또 사실상 또 출석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렇죠. 이번에 그런데 이제 특히 중요한 증인으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 네. 출석한다고 하고 있고요. 조혁 대위 출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명확히 출석을 하고 고영태 증인이 다시 한번 출석할 것이고 네. 최근에 있었던 위증 의혹 관련해서 관련됐던 박원영이라든지 정동춘, 또 유상영 이분들도 참고인 자격으로 내지 증인 자격으로 출석할 것이 예상됩니다. 네, 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출석 요구서를 이번엔 받은 건가요? 받았는지는 명확치 않으나 네. 본인이 언론에 그 해당 일자에 출석하겠다라고. 네네, 언론에 얘기를 했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이 5차 청문회 22일 마지막 청문회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희 특위 활동 기간은 네. 1월 17일까지가 12월이 아니라 1월 17일까지가 활동 네. 기간이고 그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으면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5차 청문회까지는 여야 간에 합의가 된 일정이고 네. 이후 일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조사 결과 그리고 이후에 필요한 알겠습니다. 내용들에 따라서 추가 청문회라든지 하는 것들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조특위위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었습니다.